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경차가 주유소 인근의 인도로 돌진을 해서 보행자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청 앞 역주행 사고에 이어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사고로 시민들은 걸을 걷기 불안할 정도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원희룡 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현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남자들 주제 파악 잘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지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가장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자, 과거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었고 최근에 다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발언을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 높으신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300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이거를 다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당시 이제 제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부산공원에서 계속 수행 중이었고요. 조국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재용 사건 등을 계속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일 보고가 필요했고, 그 보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당시 이제 총장 사무를 통해서 연락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지금 6~7개월 지난 다음에 사적인 문자를 이렇게 공개한다? 그 목적은 그냥 그리고 우리들이 이번 당대표 경선을 포함 경선에서 뭔가 우리를 막아보려고 위한 목적 이런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학진 변호사님. 네네. 자, 김 여사 문자를 일십했다, 읽어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대통령과의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 후보를 어떻게 당대표로 뽑을 수 있냐를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자, 한동훈 후보는 자, 내가 당대표 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됐다. 자,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이거는 용산의 당무 개입이다.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윤한 갈등, 3차 윤한 갈등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윤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가 공개됐을 뿐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어떤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전당대회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고, 또 거기에 그 부합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어떤 그 언론인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뭐 그 당시에 영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난 총선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먼저 김건희 여사 그러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나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 말고요. 저거 화면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하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또 책임론이 또 불거진다. 대선 때 사과 기자회견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당 결정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을 걸로 지금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네. 사과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부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부인이 영부인인데, 대한민국의 영부인인데 누가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고 사과하지 말라고 하면 사과하지 마나?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문자가 있었던 게 1월 19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찾아봤더니 2월 달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었어요. 2월 20일, 23일 갤럽 조사를 갖다 봤더니 국민의힘이 41%로 3%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36%로 4%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인 2월 26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민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에는 민주당 한 110석밖에 못 얻을 것 같고 우리 국힘이 160석 얻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 문자
문자 그 파동이 있었던 걸로부터 한 달 뒤의 상황이었으니까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선거에 무슨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당권 주자들이 행사를 다 함께 했습니다. 시간차별로요. 자,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한 무시했다는 이른바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각각의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당시 그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이게 사적으로 왔으니까 뭐 그걸 무시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시간차적으로 행사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의 그 회견이 제일 늦어서 저희가 자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아니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6개월 뒤에 와서 지금 와서 사과 필요하다 공개 얘기하고 공식 통로 통해서 얘기했던 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사과해야 된다는 강한 의견을 전달했다가 용산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퇴 요구까지 받은 상태였다. 문자 내용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오늘 조금 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네. 아까 제가 뭐 윤한 갈등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1차, 2차, 3차 요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요, 제가 이번에 문자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서 한 3가지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김건희 여사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의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영부인이 뭐 그럴 필요 있었냐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정말로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읽고 씹었어도 본인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논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수관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본인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답장은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분명히 총선에서 참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108석에서 그래도 뭐 몇 석이라도 더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논란이 됐을까가 문제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을 퍼뜨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배신자론을 조금 더 키우는 것 같은데 작전은 좀 실패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작전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후보에게 악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건데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메시지 논란이 1차와 2차로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논란 때는 이 메시지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읽고 씹었다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2차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문자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문자의 전문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했던 말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볼 일이다. 한동훈 후보가 대응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네. 이런 상황인데 자, 후보들 간에 지금 열띤 이제 토론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TV 토론이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용산과 대립각을 세워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갖고 막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원희룡 후보 측을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한동훈이 되면 대통령과 관계 파탄난다. 당대표 되면 당은 4분 오열될 것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돌렸는데 이게
인신공격이고 흑색 선전을 금지한 당 선거법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내 선거에서 막 선거 고발전이 이거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선이 치열해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어쨌건 그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준에, 그래서 이제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당규에는 저 이제 5가지는 금지하고 있는데 4가지는 금지하고 있는데 원희룡 대표,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그 저 내용이 어떻게 흑색 선전이냐 이제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비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선관위로 가게 되니까 선관위가 그 내용 이제 판정을 할 문제이고요. 앞서 나왔었던 얘기에 조금만 사실관계 첨언을 하자면 한동훈 후보가 그 용산의 당무 개입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 생각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까지 한동훈 후보가 직접 쓴 것은 적절치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당무 개입은 결국 대통령실이 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 사태가 지금 확산이 되는 것은 저희 당 지지자, 저희 당 당원들이 원치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지역에, 저희 이제 구로갑 지역에 연령으로 보면 70대 정도 되는 당원 지지자 한 5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싸우지 말라. 예. 싸우더라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싸워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다 이제 그렇게 애정이 있고 나라에 대해서 또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좀 내 후보들께서 다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는 서정욱 변호사하고 많이 방송하시잖아요. 네. 서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던데요. 요즘 민주당 패널들은 전부 다 한동훈 한다고, 한동훈이 되는 게 좋아서 그런 거냐, 상대하기 쉬워서 그런 건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던데, 이번 사태가 결국 전당대회에 네. 어떤 영향을, 누구한테 유불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여론조사를 해서 전제하고 해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지난번 전당대회를 한번 보자. 이준석 대표가 돌풍이라고 정말 이게 평해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기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과 당심에서는 졌어요. 3%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났었는데 그걸 일반 여론조사로 만회하면서 당대표가 됐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비교적 그 일반 여론과는, 이른바 민심과는 괴리가 어느 정도 거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당원이라고 칭해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조금 더 오른편에 계시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엄호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대통령과 상당히 거리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낸 문자도요, 정확히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져서 당대표가 되면 탄핵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발끈한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보냈을까요? 저는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문자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하나 분별해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원들한테 전체적인 이미지는 좋지 않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전당대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같이 이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뭐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엇나가면 얼마든지 없어질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10배 이렇게 늘어나는 계기가 본인이 거기 가입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무슨 마을, 잘명이네 마을. 그렇죠. 저한테도 최근에 그런 권유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누구한테는 애취급을 받는 한동훈 비대위 후보인데 50 넘었는데 우리 같이 50 넘어가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로 저희 같이 50 넘어간 사람들은요,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도 좀 줄여야 되고요. 지갑은 잘 열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해가지고 주변에서 잘한다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후보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여당 일촉즉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지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논란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전당대회나 이 당무 개입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려고 의도적으로 이슈몰이를 하려는 것 같다는 건데, 다만 의심이 가는 배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을 언급하며 적극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 올린다?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고 이슈화되는데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의 사과 요구를 계속했지만 대통령실이 사과에 부정적이었고, 영부인 사과가 무산된 건 자신의 문자 답장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 조작에 가까운 일이에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김 여사 문자 논란에 열세를 뒤집겠다는 자해극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그 문자를 공개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영부인에게, 우리 국민의힘에게 누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김 여사 문자 논란이 당무 개입 의혹으로 번지며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렇듯 문자 논란에 당무 개입을 들고 나온 한동훈 후보에게 다른 당권 주자들은 구차한 변명을 한다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침묵하는 가운데 친윤계는 한동훈 후보가 난데없이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의 당무 개입 우려에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해명이 구차하다며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건 사실상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입지가 음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당무 개입 우려에 근거가 뭐냐고 적극 반박하면서 총선 책임을 다했는지 본질에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개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선거를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때 책임을 다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이거든요.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가 김 여사와 적극 소통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의지를 갖고 그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친윤계 내에선 당무 개입을 거론한 한 후보에 대한 불편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한 친윤계 인사는 난데없는 음모론으로 오히려 당내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안 기자.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개입을 거론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 어제는 문자 내용이 사과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면요. 오늘은 좀 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직접 누구를 언급하진 않았고요. 발언 수위도 조절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좀 개입했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이슈를 키우고 있다. 그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를 염두에 둔 듯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 세력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우회적 경고다. 그렇다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충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 3차 충돌로 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를 언급한 1차 충돌, 그리고 비례대표 인선 등을 놓고 벌어진 2차 충돌이 있었죠. 한 후보가 당무 개입을 꺼내든 상황, 또 충돌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인 지난 1월,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참모들이 없으니 섣불리 입장을 밝히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친윤계도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친윤계 역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불편한 속내 감추진 않았습니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 개입, 당무 개입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밝히라는 겁니다. 전대 개입과 당무 개입 모두 어불성설이라고 쓴소리를 내거나 한 후보가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여사와의 사적인 대화에 대해 할 말 없다고 했으면 끝날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나옵니다. 다른 당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상 해당 행위, 이렇게 꼬집었고요.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본질적인 문제에 대답하고 나머지 문제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당시의 문자에 답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한 후보를 당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총선 백서 특위가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 갈등이 계속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극단적인 폭로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총선 국면이 아닌 전당대회를 17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정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어느 쪽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물밑에서 이런 모든 수를 따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원 투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1시간 단위 릴레이로 원외 인사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후보들 자신이 당을 살릴 적임자다, 구원투수라고 등장했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에선 무인도에서 누구랑 손잡을 거냐는 공통 질문이 던져졌는데 4명 후보들 답변 들어보시죠. 줄 세우기 없애자는 의미에서 저 윤상현 의원님하고 같이 탈출하겠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랑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사람. 원희룡 후보하고 하겠습니다. 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윤상현 후보님이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간만에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 대한 반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질문을 던지는 인사들 총선에서 진 낙선자들이다 보니 총선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요. 4명 후보 뼈 있는 답을 내놨습니다. 저희 지역 살기가 바빠갖고 사실은 선대위원장 맡으라 그럴 때도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저 말고 우리 유승민 의원님 같은 분 모셔달라. 그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영부인 의혹에 대한 사과 의사를
만약에 제각을 받았다면 즉각 당내 논의에 붙이고 국민들이 볼 때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게끔 풀어나갔을 겁니다. 대통령실을 기록하고 당연 전면에 나서겠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종석 대사 귀고 안 시키지?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반복되면 그 이벤트들이 일어나지 않고 정권 심판원이 너무 커져버린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뭐라도 세워야 될 입장에서 선택했던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은 당원들에게 비방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 후보가 원 후보를 당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고요.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경쟁 더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지역 토론회와 방송 토론이 본격 시작되는데 후보들 모두 공정 경쟁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